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두멀머리 빈센트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지금 3부 순서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MZ세대 과연 어떻게 봐야 되고 글로벌 트렌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MZ세대가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MZ세대가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선 뭐 인구가 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기둥 같은 세대가 될 것은 분명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은 뭐 통계를 좀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공신력 있는 인구 데이터, UN 데이터를 보면 지금 세계 인구 중에서 38%가 M, 밀레니얼과 Z 세대의 결합, 즉 MZ 세대가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지역이 좀 더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10명 중에 3, 4명은 MZ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뭐 직장을 다니고 잠자리에 딱 올 때까지 MZ는 적어도 10번 중에 3, 4명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세대의 이제 중심에 훌쩍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미 쪽 측면에서는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정말 세계적으로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변화한 다른 이전 기성세대하고 다른 모습,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괜히 그냥 뭔가 MZ세대는 새로운 세대니까 우리가 그냥 뭐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보는 것인지, 구체성이 진짜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구체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세대마다 그 세대의 언어가 있습니다. 박사님과 저하고도 언어가 조금은 같으면서 다를 수 있고요. 저보다 MZ 세대는 좀 더 같으면서 다를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날로그에 익숙했던 시대에서 디지털에 익숙한 시대가 언어부터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Z 세대가 사용하는 익숙한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교롭게 뭐 이런 비유를 좀 드릴까요?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출간한 넥스트의 이 작가로 저를 초대해 주셨지만 요즘에 책이 잘 안 팔려요. 네, 그렇죠. 왜 안 팔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옛날보다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옛날보다 책에 대한 기본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책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세대의 규모가 줄고 있고요. 그 이면에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또 다른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채널과 툴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판사의 이런 마케팅도 보더라도 결국 디지털한 마케팅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이런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 자체도 좀 다른 세대가 있다라는 게 궁극적인 또 다름이고, 조금 경제적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시대정신이죠. 워라밸 아니면 양극화의 폐해, 이런 것에 직격탄과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세대가 사회초년생인 MZ 세대예요. 자, 그들이 결국 과거 부모님 아니면 과거 형들 아니면 과거 선배들과 비슷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계속하냐면 열심히 일도 하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재테크를 해야겠다라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재테크가 문화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서 커피숍에 가서 MZ세대들의 내용을 잠깐 엿드는 기회가 꽤 많은데,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영화배우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뭐 여배우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죠.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일괄 매수한다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알파벳 이번 실적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재테크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테크가 문화가 돼 있는 그 세대의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저도 이 대화 내용에 진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MZ세대가 예전보다 살기가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꿈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투자에 대해서 막 준비해 나가는 모습은 사실 제가 저 20대 때나 30대 때 가졌던 모습에 비하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 같거든요. 이 MZ세대가 도대체 미래에 대한 대비, 그전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박사님 말에 일부 동의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꿈을 잃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꿈의 크기가 작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꿈의 크기가 작아졌다. 네, 양극화는 네. 제가 생각하는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요. 꿈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소득 갖고 있는 사람의 꿈의 100만 원짜리 꿈과 1억을 버는 사람들의 1억짜리 꿈이 향후 그 발상과 장래성을 보면 상당히 뼈아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꿈은 다 있죠. 하지만 꿈의 크기가 좀 작아졌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
피면서 MZ 세대가 투자에 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Z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의 그 자세, 이 기성 세대하고 정말 독특하게 정말 다른 점은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책에서는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MZ 세대가 현실적인 강요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요즘에는 언론상에 조금 나타나지 않는데 헬조선, 양극화, 그러니까 현실을 뭔가 도피하고 싶은 이 열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세대가 재테크 안 하고서는 불안한 노후와 아니면 자기의 자립도 자체가 흔들리니까 뭔가는 해야겠고 그러면 일단 투자는 하되 투자를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가상세계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최근에 붐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최근에 시대와 견물어서 NFT와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타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에서는 이타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타주의는 이기적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배려하되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 이기적 이타주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더라도요. 약간 기성세대 분들은 되게 잔정짓게 댓글을 하세요. 이거 좋아, 싫어. 이거는 괜찮아, 안 좋아. 하지만 MZ세대에는 단정짓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 기성세대는 한국의 역사, 사회적 역사를 보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발언을 했을 때 세상이 바뀌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면 바뀐다라는 무의식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MZ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암만 목소리 경종 울려도 잘 받아들이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럴 바에는 배려해서 이왕이면 좀 더 친근한 말투로 많은 것을 풀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이타주의적 성향이 또 다른 투자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거기서 열부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남한테 피해가는 물건을 좀 덜 사게 될 것 같다. 그게 저는 ESG로 풀어내는 것이죠. 결국 똑같은 제품이라도 최근에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처럼 환경 오염을 하는 제품 또한 사회적으로 반하는 기업의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투자의 마인드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는 한국을 선도할 미래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MG를 떠나서 나만의 만족하는 특별한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화 서비스에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금융상품도 앞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건강을 쫙 스캔하잖아요. 그 스캔하는 게 우리 산업적인 언어로 보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의 다다익선, 빅데이터 이 초개인화 사회에 맞춤하는 결국 이 빅데이터 산업이 곧 돈이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MG의 투자적 성향의 변화,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각광받을 산업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 MZ 세대가 사실은 기성 세대하고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빨리 따라가고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나? 저는 짧은 소견이지만 여기에 좀 정확한 뷰를 갖고 있는데요.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었고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빨랐을 때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2030년도에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다. 이제는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은 하나의 옵션이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불법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변화를 앞에 두는데 안 바꾼다라는 것은 마음만 편할 뿐. 맞고 옳고 그름은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그 변화의 물결에는 항상 동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세대를 막론하고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야, 그거 좀 와닿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산업별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MZ 세대가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되는 건 이제 진짜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의 주체도 이제 좀 있으면 뭐 MZ 세대가 이제 뭐 일종의 뭐 필드 반장 정도 느낌에서 이제 좀 있으면 몇 년 안에 이제 뭐 이 회사의 의사결정까지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생산과 혁신 그리고 소비 모두 다 MZ 세대가 곧 주도하게 될 텐데 어떤 산업의 변화 같은 게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들이 노는 곳이 현실 세계만큼 가상 세계에서 논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안 놀고 가상에서 논다는 게 아니고요. 공존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중요도만큼 가상 세계의 중요도를 그 어떤 세대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결국 그 세계가 많이 발전할 거다. 그래서 전 책에서 이 가상 세계를 좀 더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 가상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 여러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흔히 과거에 많이 써먹었던 거 있죠. 모박은 창조의 어머니. 그래서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게 처음에 가상 세계에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 뭐 딜리버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 비슷한 것이 일단 시작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세대를 막론하고 가상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시대에는 이타적인 시대에 더불어서 환경 오염을 극히 혐오하는 시대로 바뀔 겁니다. 과거에는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었잖아요. 그냥 돈 내지 뭐, 비용 내지 뭐, 이왕이면 처리할 수 있으면 비용 처리하지 뭐.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 ESG라는 게 이제 테마를 넘어서 하나의 중추 역할을 할 건데 제 또 지식의 또 한계로서 ESG가 어떤 환경, 어떤 소셜, 어떤 거버넌스 이런 트렌드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라고는 말을 못 드렸어요, 책에는. 근데 어떤 걸 좀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한순간 좀 뒤에 나가서 심호흡을 하시고 ESG가 향후 중심으로 잡히는 산업으로 들어갈 건데 어떤 산업의 중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소싱이 유연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시장의 본드 시장, 즉 채권 시장 커질 거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ESG 관련된 채권이 들어가 있는 상품을 어쨌든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상세계 아니면 ESG 이런 것들도 그 백본 뒷단에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산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앞서서도 강조하셨지만 이제 맞춤 서비스 산업이 확대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제 물론 뭐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산업도 있겠습니다만 맞춤 서비스하면 또 어떤 산업들이 네. 여기에 이제 앞으로 뜨는 산업으로 네. 등장을 하게 될까요? 네, 조금 산업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저는 퇴직연금 시장이 그죠. 네, 공교롭게 2022년 4월 14일 날 퇴직연금 시장에 게임 체인저의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저처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주목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달에 퇴직금이 퇴직연금화 됐습니다. 아주 큰 변화였죠. 지금 모든 기업에서 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2년 4월 14일 날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퇴직금 중에서 DB형, 그러니까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해주는 이 퇴직금 자체를 이제 적립금 운영위원회라 그래서 과거에 회사가 대부분 이 퇴직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다 예금이에요. 원금 보장형. 근데 앞으로 살 날도 오래 남았고 노후에 대한 막막함. 계속해서 원금 보장형은 지금 같은 물가 상승률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배당형으로 조금 위험스럽게 운용의 묘미를 가미하자라는 얘기가 몇 년 동안 이었었는데 이번에 그게 시행됐습니다. 미국은 401k 펀드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퇴직금이 연금화되고 기금화돼서 주식이라든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 퇴직금은 앞으로 이제 실적 배당형으로 바뀌었다. 이게 제도적 변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맞춤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다 퇴직금은 회사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다 그냥 안전하게 원금에 넣게 예금에 넣게가 아니고 이제는 각자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너에게 맞춤 설계, 노후 설계를 알아서 짜고 알아서 맞춤화스럽게 상품을 제시해서 퇴직연금화해서 가입해라. 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으로 이 퇴직금의 큰 변화가 맞춤화 서비스의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MZ세대가 바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3부를 마쳤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